중국에는 CATL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11월 2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95조 원, 기업 가치로는 중국의 시총 순위에 2위에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시총 1위는 378조 원의 마오타이주고요. CATL 바로 아래 3위는 시총 288조의 중국의 공상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위의 마오타이주가 1951년에 설립이 되고 중국 공상은행이 1984년에 설립이 되어 나름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반면 CATL은 불과 2011년에 설립된 10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이에요. 불과 10년 만에 저 넓은 대륙의 땅덩어리에서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시총이 300조에 달하고 기업 가치 2위를 차지하는 초고속의 성장을 보여준 것이죠. 참고로 시총 300조 수준이면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등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큰 금액이에요. 물론 이 같은 기업 가치가 뻥은 아니에요. 실적 역시 나쁘지가 않습니다. 2018년 5조 5,260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0년 약 9조 3,906억 원으로 매출이 2년 사이에 70%가 늘고요. 영업이익도 7,847억 원에서 1조 3,030억 원으로 영업이익도 66%가 증가를 하고요. 전기차 시장의 고속성장세가 예상이 되면서 배터리 시장 역시 함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의 CATL이란 기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CATL 가자를 외치고 있을 때 조금 근황이 조용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삼성 SDI입니다. 현재 삼성 SDI 기업 가치는 약 49조로 LG화학과 사실상 비스무리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아까 시총 295조, CATL의 매출이 9조, 영업이익이 1조잖아요. 삼성 SDI는 매출이 11조에 영업이익은 6,70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조금 모자랄 지언정 매출 하나만큼은 CATL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적 흐름 역시 매우 좋은데요. 삼성 SDI는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4,398억 원, 영업이익 3,735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39.7%가 증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70층을 돌파한 뒤로는 조금 미미합니다. 물론 스케일을 전체로 당겨보면 많이 올랐지만 최근 6개월로 본다면 그닥 주가 힘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 SDI가 원래 기존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다가 배터리로 빠르게 체제 전환을 한 것이라 치더라도 현재 배터리 관련 매출이 약 8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회사와 다름이 없어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뭔가 삼성 SDI 주가가 조금은 조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해요. 지난번 LG화학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은 최대 기업 가치가 100조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100조면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중국 CATL의 3분의 1 수준이고 삼성 SDI 역시 현재 기업 가치가 CATL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CATL이 지금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가 쫙쫙 가는 반면 배터리의 근본으로 K배터리 외치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힘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삼성 SDI를 시작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했죠. 최근 테슬라는 판매 중인 전 차량의 엔트리 모델의 배터리를 LFP로 변경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 중인 차량에만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중국과 유럽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변경 선언은 그 적용 대상을 테슬라의 전차종 모델 섹시의 엔트리급인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죠. 테슬라 이 같은 결정은 정말 많은 이들을 궁금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LFP 배터리는 안정성은 NCM보다 뛰어나지만 주행거리나 효율성은 기존에 장착을 하던 NCM이 더 우수합니다. 현재 전기차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주행거리로 여겨지는 만큼 테슬라의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의 선택의 이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섭렵하려는 야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테슬라의 선택을 알기 위해서 두 갈래로 양분이 되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배터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CATL, BYD 같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리튬 이산철 LFP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성분으로 하는 NCM 배터리가 있습니다. NCM 배터리는 니켈이 들어가지 않아 폭발 위험이 적어 안전성이 우수하고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피를 증대시켜야 해서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NCM 배터리의 경우에는 니켈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어 적은 무게로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켈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고 코발트가 사용됨에 따라 재료 수급이 까다롭고 가격도 LFP 배터리에 비해 비싼 편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유추가 가능해지는데요. 현재 중국은 전기차 기업이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5% 급증한 215만 7천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전체 예상 판매량은 300만 대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량을 올릴 정도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년에 약 600만 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체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눈독을 안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NI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기 상당히 조금 모자랍니다. 2018년 중국의 GNI가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현재 한 대에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에는 꽤나 무리가 있죠. 실제로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전기차는 홍각 미니라고 불리는 가격이 약 500만 원 수준인 전기차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NCM계 배터리 장착을 통해 가격 하향 평준화 정책을 펴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CM계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 가격을 올해 들어 6차례 올린 데 반해 7월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을 미국산보다 약 1,300만 원 낮은 27만 5천만 원에 출시를 했으니까요. 결국 이런 테슬라의 LFP 배터리 재택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슬라의 LFP 배터리 채택의 저희는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한 빌드업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생산되는 테슬라의 모델 3 차량엔 시작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에 배터리를 장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저가형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표준화시키며 가격이 하향 평준화를 도모해 중국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최근에 기업 가치가 살짝 좀 썰렁해졌는지가 유추가 되는데요. 테슬라의 LFP 배터리 채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분주하게 NCM에서 LFP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시작합니다. SK온은 LFP 배터리로의 양산을 밝혔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부터 LFP에 적용 단계를 밝히며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가격의 하향 평준화 트렌드와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기차 엔트리급 차량에는 LFP 배터리로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 행보가 조금 독특한데 삼성 SDI는 경쟁사들이 LFP를 개발하고 있을 때 오히려 코발트를 제외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코발트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하지만 핵심 소재임과 동시에 배터리 기업들에겐 언젠간 해결해야 하는 골칫덩이인데요. 왜냐면 코발트의 가격이 워낙 청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양극재 원료로 쓰일 때 주로 쓰이는 원료가 바로 코발트입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노트북 배터리에는 아예 코발트 함량이 100%로 들어간 LCO 배터리가 있었을 정도로 가격이 높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하고 그에 따라 배터리 역시 코발트의 가격이 2021년 1월 톤당 45,000달러 수준에서 11월 62,000달러로 가격이 2배가 오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삼원계 배터리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떻게든 이 코발트를 줄여나가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이니켈이라고 불리우는 코발트의 비중을 아예 5%로 내리고 니켈을 85%에서 90%까지 올릴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2021년 안에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을 확정했고 삼성 SDI는 아예 한 템포 빠르게 이미 9월에 양산을 시작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흘러가는 배터리 기업들의 흐름이 LFP 배터리 양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삼성 SDI는 일찍이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하이니켈 배터리 양산한 만큼 코발트를 줄이는 기술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삼성 SDI 기업의 미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의 성패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 테슬라를 시작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LFP로 눈을 돌릴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빠르게 LFP로 전환을 한 반면 삼성 SDI는 한 템포 더 나아가 아예 NCM 3원계에서 코발트 프리단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시에는 가격과 더불어 주행 거리와 효율성에서 기존 LFP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기존 엔트리급 차량에서 LFP 배터리 탑재해서 삼성 SDI의 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된다면 현재 CATL,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LFP 배터리로 대규모 대전환을 예고한 만큼 개발이 늦어지면 시대의 다수 따라가지 못한 행보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발빠른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 SDI 기업 가치가 주춤한 이유가 여기 있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인사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안녕.